자, 지금 이 대통령이 경제 반등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비 진작 바로 착수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뭐 정말로 몰라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소비 진작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금 소비 위축의 주범이 이 코로나 때문에도 안 그래도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 양도세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은 이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섹터죠. 그쪽이 뭐 박살이 나고 있죠. 자, 이렇게 박살이 나다 보니까 소비는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이 주가가 일체비가 거의 4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은 이 왜 소비가 이렇게 위축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자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집값이 좀 올라가거나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특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지금 바로 파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심리적으로 내가 가진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구나 그런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산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소비를 이 정도 해도 괜찮다. 이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소비는 심리입니다. 소비는 심리인데 이 심리가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뭘 바로 착수해라. 자, 사람들한테 5만 10%. 자,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을 세금 이런 이 대주주 양도세 가지고 얼마 걷어가지고 국민들에게 한 5만 원씩 다 뿌려줘가지고 그렇게 뿌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그런데 이 주식 양도세 이런 부분으로 걷어 들여봐야 그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돈 좀 걷어 가지고 그런 5만 원씩 뿌리는 거 하려면 훨씬 더 미치는 장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주가를 이 주식시장 이렇게 자꾸 흔드는 이런 작업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소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소비를 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상황에서 내가 수익이 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팔아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소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 자산이 올라가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좀 써도 된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이 늘었죠. 지금 새롭게 이 주식 계좌를 트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투자 심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도하는 주범은 누구냐? 지금 뭐 이거죠. 주식 대주주 기준 양도 기준 3억으로 낮춘다. 그래서 홍남기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있죠. 국회에서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뭐 입법을 하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경제 반등 골든타임 소비 진작 사업 바로 착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걸 만약에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모를 수 있죠. 대통령이라고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잘 모른다 그러면 이 경제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 세금만 걷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죠.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바닥이 나게 되면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겠죠. 유상증자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고용도 당연히 어렵게 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수 회복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내수 회복이 5만 원짜리 하나 던져주고 자 내수 통닭 많이 사 먹으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수가 살아날 것 같으면 100번 더 살아났겠죠.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근데 통닭 한 마리 사 먹으라고 국민들한테 5만 원씩만 전체적으로 주려고 해도 그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주가를 박살을 내놓고 양도세 뜯어가겠다고 하는데 양도세 누가 안 냅니다 이거. 지금 다 팔아버리지 양도세 안 내죠. 다 팔 거 뻔히 안다 이러면서 지금 이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너가 나중에 다 팔 거잖아. 내 뻔히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밀어붙이면 내가 미리 팔아놓을 거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던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상한 거죠.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DSR을 완화시켜가지고 더 돈줄을 쪼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돈줄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비 진작을 해라. 골든타임이다. 아무리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반등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국토부 쪽하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경제를 죽여야 나라에 산다. 세금을 많이 걷으면 괜찮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 세금 걷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세금도 내야 되지. 주가는 떨어지지.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워낙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신용대출이나 이런 대출 많이 받죠. 저금리 상태다 보니까 대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은 뭐 계속 적자 상황이다 보니까 먹고 살려면 대출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투기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지금 일반인들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뭐 규제를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다가 양도세는 또 3억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2년 전부터 한 거기 때문에 난 몰라. 코로나가 나올지 몰랐고 코로나 나왔지만 2년 전부터 뭐 다 얘기한 거잖아. 그러고 주가 떨어지는 거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지금 경제부총리의 행위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잘 모르면 옆에서 알려줘야죠. 잘 모른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 상황이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소비는 결국 심리다. 이 부분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소비는 바로 심리고 주식도 심리죠. 주가도 단기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를 완전히 다 꺾어버리는 이런 불확실성과 이런 세금을 무조건 반드시 많이 받아내고야 말 테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소비 신작하라고 한다면서 그런 부분에 돈 많이 써. 인당 5만 원씩 나눠줘. 그런 거 가지고 여행 가라.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돈을 쓸 겁니다.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은데 지금 다음 달에 지금 통신비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압박감이 생기는 거죠.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압박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 양도세 부분을 계속 고수하면서 기관들이 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지금 경제 반등 골든타임, 소비인적 사업 이렇게 하니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기관들도 한패죠. 완전히 우리 국민들 못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런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3억 이렇게 간다 그래도 연말 양도세 뭐 이렇게 되지만 사실 별다른 크게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 3억으로 한다 그래서 연말 세금 회피 용 매도 폭탄이 쏟아질 거라고 다들 이렇게 성토하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부분을 이용해서 기관들이 미리 팔아가지고 계속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부분이 이 양도 차익 물량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완전히 이중 거죠, 이중 거. 자,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뭐 소득 있는 것을 가서는데 이런 그냥 무조건 세금 걷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주식시장 크게 문제 없을 거야. 단기적으로 뭐 이럴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벌써 이렇게 전 세계 시장하고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11.4% 빠지죠. 연속으로 지금 하루에 2%씩 계속 빼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다 대고 경제 반등 저 연휴 딴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딴 얘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완전히 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야 쪽에서 지금 이렇게 미는 부분 이번에 22일 날 확실하게 정말로 제대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지 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연말이 오려면은 아직 2개월도 더 넘게 남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양도세 3억 부분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현실을 직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장이 잘 모르면은 옆에서 보좌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잘 하라고 경제부총리 시켜주고 민정수석 시키고 무슨 국토부 장관 시키고 하는 거죠. 제대로 하라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엉망진창으로 지금 경제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지금 이제 여당하고 야당 김병호 의원이 상당히 좀 그래도 움직였죠. 한결하게.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빠르게 좀 정상화가 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